자, 오늘 배우실 메뉴는요, 해물 크림 파스타와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입니다. 해물 크림 파스타는 우리가 파스타 전문점에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는, 선택하는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해물 크림 파스타의 느끼한 맛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아주 상큼한 방울토마토로 만든 샐러드가 있으면 피클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메뉴 중에서 우선은 이 토마토가 마리네이드라고 하는 것은 양념에 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마토가 양념에 잘 재져서 냉장고에서 신선하게 보관을 먼저 해놓는 것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선 이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먼저 한 후에 해물크림 파스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에 방울토마토를 손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걸려서 저는 미리 꼭지를 다 따놨지만 너무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보다는 이렇게 굵은 것을 쓰시는 게 일단은 손이 덜 가서 훨씬 편하고요. 저는 이 껍질을 일일이 다 벗길 건데요. 뭐 껍질을 드셔도 괜찮지만 양념이 잘 배지 않고 좀 질기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껍질을 한번 벗겨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일단 이렇게 떼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이 방울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길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방울토마토가 무르고요. 또 너무 살짝 데치게 되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데 방울토마토의 상태에 따라 데치는 시간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아주 싱싱하고 좀 단단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15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약간 사다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무른다 그러면 10초 안쪽으로 데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한번 데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저는 좀 방울토마토가 신선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데치지는 말고 한 15초 정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넣으셔가지고요. 살살 굴려가면서 도중에 껍질이 톡톡 터지는 것은 미리 건져 놓으세요. 이건 약간 무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얼른 빨리 건져서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시기 바래요. 대추 방울토마토를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큰 토마토를 이용을 하셔도 좋은데 큰 토마토의 경우에는 꼭지 반대쪽에 10십자로 칼집을 넣으셔서 데쳐주시면은 껍질이 싹싹 벗겨지겠죠. 그렇게 껍질을 벗겨서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껍질이 약간 쪼글쪼글해지고 살짝 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면 알맞게 잘 데쳐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되면은 이제 다 데쳐진 거니까 자, 이렇게 건져 주시면 됩니다. 건져서 자, 찬물에다가 충분히 식힌 후에 껍질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쳐진 방울토마토의 껍질을 벗겨보겠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빨리 벗기는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방울토마토의 껍질을 벗겨서 싹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빨리 벗겼죠? 자, 이제 이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렌치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올리브 오일이 기본이 되는 드레싱에다가 설탕을 조금 첨가해서 단맛을 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로 양파, 피망, 마늘, 우선은 이 재료들을 먼저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이 뿌리가 붙어 있게 손질을 하셔가지고요. 뿌리 쪽에서 이 둥근 라인을 따라서 한 1cm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칼집을 도마 바닥에 이렇게 칼이 딱 닿을 정도로 칼집을 촘촘하게 넣어주세요. 완전히 잘라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양파의 이 꼭지에 양파가 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서 살짝 한 번만 칼집을 넣어주시고 양파를 이렇게 모아서 썰게 되면 흩어지지 않아서 다지기가 편하고 눈물도 덜 나요. 양파 다질 때 눈물이 많이 나죠. 가장 큰 이유는 칼이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양파의 매운맛은 이게 눌리게 되면은 휘발이 돼가지고 눈을 자극을 하거든요. 칼이 날카로우면은 깨끗하게 썰리기 때문에
매운맛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잘 갈아 쓰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다지시면은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파를 조금만 더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하고요. 요 양념을 만들 그릇을 따로 또 준비를 하시면 설거지를 또 하겠죠. 우리 방울토마토를 버무릴 아예 큰 볼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진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망 대신에 파프리카를 쓰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무래도 붉은색에는 이 초록색 피망이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맵지 않은 풋고추를 쓰셔도 좋습니다. 오이맛 고추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자, 길게 안에 있는 씨는 제거하시고요. 자, 길게 일단 채를 썰어 주신 다음에 모아놓고 썰어 주시면 다져지겠죠. 뭐 여러가지 알록달록하게 파프리카를 골고루 넣으셔도 좋고, 재료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응용해서 바꿔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옥수수 통조림을 넣으셔도 좋고요. 뭐 아보카도를 썰어서 넣으셔도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을 한번 넣어보겠는데요. 자, 마늘은 칼 옆을 이용해서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잘게 다져주시고요. 갈아 놓은 마늘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좋지만 바로 다지는 것이 향은 조금 더 좋습니다. 마늘은 너무 굵으면 좀 아린 맛이 나죠.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곱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도 다져서 같이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올리브를 넣을 텐데요. 통째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반 정도 썰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올리브를 통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올리브가 있으니까 짭짤한 맛이 굉장히 서로 잘 어우러져요. 이 올리브 안에 있는 것은 붉은 피망이에요. 올리브 씨를 빼고 그 안에다 이렇게 피망을 넣은 올리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올리브에 해당이 되죠. 블랙 올리브를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도 같이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념들 중에서 오늘 양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몬인데요. 레몬이 없으시면은 식초를 대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시판 레몬 주스를 이용을 하셔도 좋지만 뭐 요즘은 레몬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요. 좀 더 상큼하게 오늘은 신맛을 레몬만 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썰었을 때는 양끝을 잘라주시고 반을 잘라서 가운데 있는 섬유질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즙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몬 즙짜개를 이용을 하셔도 좋지만,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시면 쉽게 짜실 수가 있어요. 양 끝을 딱 눌러가지고, 자, 튀지 않게. 이게 또 손에 상처가 있으면 또 굉장히 따갑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꾹 눌러주시고, 하나 더. 자, 이렇게 꾹 짜서 눌러서 레몬의 상큼하고 신맛이 다 빠지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올리브 오일. 자, 올리브 오일을 계량 스푼으로 한 큰술이면 15ml죠.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네 큰술 정도를 넣어주세요. 자,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 자, 소금은 2분의 1. 작은 술로 2분의 1 작은 술 정도, 5ml이기 때문에 2.5ml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탕은 흰 설탕 또는 황설탕 상관이 없고요. 자, 한 큰술 반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의 후춧가루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체로도 맛이 좋지만은요, 여기에 오늘 향신료 하나를 더 넣을 건데요. 자, 바로 바질이라고 하는 생잎도 요즘은 구하기가 쉽지만은요, 이렇게 마른 잎이 항상 집에 있으면은 필요할 때 쓰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마른 바질잎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향이 강하고요. 적당량을 뿌리듯이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이 바질은 토마토와 제일 잘 어울리는 향신료에 속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양념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미리 데쳐서 껍질을 벗겨놓은 토마토를 자, 넣어주시고 살살 섞어주시면은 오늘의 요리 중에 한 가지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물론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은요, 뭐 굵은 토마토를 그냥 툭툭 썰어가지고 요 양념에 버무렸다 드셔도 좋고요. 굳이 껍질 벗기지 않더라도. 그런데 껍질을 벗기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요. 아이들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렇게 약간 달콤한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주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아주 신선한 샐러드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드시는 것보다요, 냉장고에 한 뭐 20-30분 정도 뒀다가 드시는 게 간이 배어서 또 시원해져서 훨씬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 그릇 500g이면은 보통 한 팩, 플라스틱 팩으로 한 팩의 토마토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걸 사셔다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냉장고에 차게 일단 보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가 시원하게 간이 배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이제 해물크림 파스타를 만들 텐데요. 국수 요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고 금방 불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샐러드를 먼저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파스타는 이태리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모든 면 요리를 다 파스타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가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스파게티 면을 준비를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납작하게 칼국수처럼 생긴 페투치네라든지 뭐 링긴이라든지 다양한 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스타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의 국수 요리는 면을 미리 삶으면 안 되죠.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재료 준비를 먼저 하고 면을 맨 마지막에 삶는데, 이 파스타 면은 불지를 않아요. 듀럼밀이라고 하는 초강력분 밀가루를 써서 만들게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를 해놨다 저녁에 드셔도 돼요. 단지 뭐 면이 물이 묻지만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또 삶아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면을 먼저 좀 삶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물을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면이 보통은 80g에서 100g 정도를 1인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의 양은 면의 10배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삶을 때 반드시 소금을 넣으셔서 간이 배도록, 면에 간이 배도록 하셔야 되는데, 소금은 면의 한 10% 정도를 넣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 80g 정도의 면을 준비를 했고요. 한 8g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삶아야 되는데, 만약에 물의 양이 좀 많다 그러면 소금도 조금 넉넉하게, 그러니까 물의 간이 약간 국의 간처럼, 국물의 간처럼 약간 간이 느껴질 정도의 소금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물이 끓어서 제가 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타를 삶는 전용 냄비예요. 안에 이렇게 구멍난 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스타면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삥 돌려서 넣어주시면 면끼리 서로 달라붙지가 않고요. 이때 면을 삶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이 완전히 푹 퍼지게 삶으면 나중에 맛이 없어요. 씹히는 맛도 없고. 그래서 면 삶는 시간을 완전히 면이 푹 들어간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람을 맞춰가지고 재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8분에서 9분 사이로 하는데 저는 8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익힌 면을 나중에 또 익히기 때문에 완전히 익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 알덴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바늘끝처럼 아주 가느다란 심지가 나중에 먹을 때 남아있는 정도가 가장 맛있게 삶아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푹 삶지 마시고 약간 덜 익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익히셔도 돼요. 그래서 8분 이상 삶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면의 종류에 따라 삶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작한 페투치네 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삶으셔야 되고, 요 면보다 스파게티보다 더 가느다란 스파게티 미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또 삶는 시간이 또 달라지겠죠. 정확한 삶는 시간은 면의 봉지에 나와 있어요. 스파게티 면이 들어있는 봉지에 나와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지금부터 8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을 이제 그만 삶고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쭉 빼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수는 바로 찬물에 헹궈주죠. 그래야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유지가 되지만
파스타면은 절대 찬물에 헹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파스타면이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운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까실까실하게 이 면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까실까실한 면이 씻어버리면은 매끈해져 버려요. 끈적끈적한 전분기가 다 또 씻겨 내려가가지고 양념이 배지를 않아요. 그래서 파스타면은 절대로 물에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펼쳐가지고 식히시는 게 좋겠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면끼리 살짝 달라붙지만 여기다가 살짝 바로 하실 거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올리브오일만 살짝 이렇게 발라서 펼쳐서 준비를 해 두시면은 면끼리 달라붙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면을 삶아 놨으니까 다음 과정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파스타에 들어갈 재료들을 소개를 하면요. 오늘은 새우살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형마트 가시면 이렇게 큼직한 새우살이 판매를 하죠. 냉동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니까 이걸 사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작은 새우를 여러 개 넣으셔도 좋지만 큰 거 넣으시는 게 훨씬 폼나요. 그리고 씹히는 식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개 관자, 키조개 관자를 준비를 했는데 뭐 가리비 조개 관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는 제가 껍질을 좀 벗겨서 준비를 했고요. 오징어 대신에 뭐 쭈꾸미를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재료가 손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송이 버섯하고 마늘을 좀 넣겠는데요. 우선은 마늘은 아까 우리 그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할 때처럼 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잘게 다졌죠. 근데 이거는 약간 굵게. 왜냐면 볶을 거예요. 볶을 마늘이 너무 고우면 쉽게 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굵직하게 다져서 타지 않게 향이 충분히 우러나게 볶아지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리 경우에도 마늘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요리에. 자, 이렇게 해서 마늘 준비해 두시고 한 접시에다가 재료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뭐 표고버섯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린 거보다는 생버섯을 쓰시는 게 훨씬 신선한 향이 나겠죠. 자, 양송이 버섯은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선한 양송이 버섯을 쓰셔야 이 크림 소스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송이 버섯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개 관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약간의 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막을 살짝 좀 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내시는 게 좋겠는데, 뭐 이게 뜯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살이 좀 찢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넣으셔도 아주 크게 먹는데 불편이 뭐 많지는 않아요. 약간 이에 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거를 해서 조개 관자는 결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결 방향을 살려서 쓰면은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결 반대로 둥근 모양을 살려가지고 썰어주시는데 많이 이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좀 큼직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3등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0.5cm 두께로.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새우살은 등 쪽에 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내장을 제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등 쪽을 살짝 칼집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내장이 이렇게 제거가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큰 새우 같은 경우는 내장이 있을 땐 긁어내시고 저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는 이유가 그냥 익히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요. 표면적이 넓어지고 간도 잘 배고. 그래서 살짝 등 쪽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새우꼬리는 나중에 안 드시더라도 요리에 같이 넣으시면은 폼이 나요. 새우의 매력 포인트가 이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오징어를 준비를 했는데 이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서 내장이 있던 쪽에다 칼집을 좀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딱딱하게 뼈처럼 만져지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 안쪽 내장이 있던 쪽이니까 자,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쪽에 칼집은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색깔이 좀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껍질 쪽은 이제 그 약간의 오징어 껍질에 있는 그 약간의 보라색 색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장 쪽에다가 칼집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옆으로 눕히셔서 이렇게 똑바로 썰게 되면 오징어가 얇아서 잘라지겠죠. 그래서 눕혀서 조금 깊숙하게 넣어도 오징어가 잘라지지 않도록 칼집을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사선으로 또 똑같이 서로 대각선으로 칼집이 만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징어의 방향, 밑에 다리가 있는 부위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보시면 이 오징어를 익히면은 요렇게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그랗게
달팽이처럼 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길게 썰어주시면 되고, 나는 오징어의 모양을 길쭉길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의 모양을 길쭉하게 살리기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료 일단 썰기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볶아서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유 없으시면 그냥 일반 식용유를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맨 처음에 향을 내주기 위해서 마늘을 넣어줄 건데요. 너무 팬을 뜨겁게 달구면 마늘이 쉽게 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뜨겁지 않을 때 마늘을 좀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송이버섯 넣어서 볶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준비된 해물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여기서 이 재료들을 완전히 익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크림이 들어가서 끓으면서 재료들을 익혀주겠죠? 이 해물은 너무 오래 볶으면 또 질겨지기 때문에 적당히 절반 정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우 등 부분도 이렇게 벌어지고, 자, 오징어 칼집도 이렇게 솔방울 무늬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크림을 넣을 건데요. 지금 이렇게 휘핑크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품을 낼 수 있는 크림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일반 생크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크림의 성분 표시를 잘 보시고 반드시 유크림으로 되어 있는 우유로 만든 크림을 쓰셔야 됩니다. 식물성 크림인 경우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분 표시 잘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 유크림 넣겠는데요. 상당히 칼로리는 높아요. 사실은 일반 우유가 유지방이 3% 이상인데 이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지방이 거의 한 38% 정도. 네, 우유의 10배가 넘죠.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겠지만 드실 때는 맛있게 드시면 살이 안 찐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한 소끔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저는 파마산, 자, 이태리의 파르마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특산물이죠. 네. 우리가 이름이 상당히 이태리 발음이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파마산 치즈라고 쉽게 부르죠. 자, 파마산 치즈를 듬뿍 갈아 넣어서 진한 이 치즈의 맛을 한번 여기다가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으로 만드는 가장 유명한 스파게티가 까르보나라죠. 그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응용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짜니까 너무 많이는 넣지 마세요. 적당히 갈아서 넣어주시고, 자,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보통은 리에종이라 그래서 이 생크림에다가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마지막에 농도제로 활용을 하는데요. 굳이 그렇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 농도제를 넣어서 농도를 내는 방법은 자칫하면 너무 뻑뻑하게 익을 수가 있고 달걀이 다 익어가지고 가실가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거 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천히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졸이고 여기다가 한 소끔 바글바글 끓으면 면을 넣어줄 건데요. 이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면을 조금 덜 삶았다 그러면 좀 일찍 넣으시고 조금 많이 삶아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스를 넉넉하게 졸인 이후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먹으면서 소스가 줄어들고 면이 약간 불어요. 그래서 너무 소스를 많이 졸이시게 되면은 느끼한 맛이 조금 강합니다. 먹으면서 소스가 굉장히 뻑뻑해지니까 약간 묽게 이거 조금 묽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한 소끔 충분히 끓어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삶아서 달라붙지 말라고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놨죠? 그래서 면을 한번 넣어서 같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과 소스가 골고루 어우러지게
이 크림 파스타에 또 주의를 하실 점은요, 간이 싱거우면 굉장히 느끼한 맛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간은 입맛에 맞게 맞추시되 너무 싱겁지 않게 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좀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후추는 자, 이렇게 통후추를 바로 갈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향기가 좋아요. 소스는 하얗지만 향이 강한 검은 후추, 흰 후추를 쓰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검은 후추, 바로 통후추를 굵직굵직하게 으깨가지고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소스와 면이 골고루 어우러지고 너무 걸쭉하지 않게 약간 묽은 느낌이 나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소스가 약간 흐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타 전문점에서 먹는 것보다 약간 묽지 않아요 할 정도로 하시는 게 드실 때까지 이 농도를 또 유지할 수가 있는 비결입니다. 자, 저는 다 거의 마무리가 돼서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물에다가 자, 파스타면 담아주시고요. 자, 이 위에 준비된 소스 재료를 듬뿍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한 맛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우리 그 페페론치노라고 이태리 고추, 마른 고추, 매운 맛이 나는 고추를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요새 베트남 고추 말린 것들도 저렴하게 많이 파니까요. 그거 베트남 고추를 한 두세 쪽 정도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은 약간의 칼칼한 맛이 매운맛을 또 잘 못 느끼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청양고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들 보기 좋게 서로 어우러지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밋밋하죠? 색깔이 너무 허여니까 자, 이런 새싹 채소를 좀 싱싱하게 좀 올려주면은 훨씬 더 모양이 나겠죠? 하지만 해산물, 새우가 좀 보이는 게 좋으니까 좀 보이는 쪽에다 자, 이렇게 놔주고 가운데에다가 자, 이렇게 얹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파슬리 가루 살짝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치즈가루도 마지막에 이렇게 치즈가루까지 뿌려야 하니까 너무 짜지 않게 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자, 해물 크림 파스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메뉴를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물크림 파스타, 그 다음에 시원하게 간이 배게 놔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도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주의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는 방울토마토의 상태에 따라서 데치는 시간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한 15초 넘지 않게 데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오래 데쳐도 토마토가 너무 물러버리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토마토에 있는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붉은 색소는 기름에 굉장히 잘 용해가 돼서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토마토를 드시려면은 기름과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 양념과 토마토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양도 적게 나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생크림만 있으면 냉동실에 있는 해물 이것저것 좀 꺼내가지고 얼마든지 뚝딱뚝딱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산 치즈 같은 경우에도 덩어리는 좀 비싸니까 가루로 된 치즈를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다는 거, 면을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구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시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이제 맛을 봐야 되겠어요. 자, 스푼이 있고 포크가 있으면 뭐 드시는 방법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스푼을 살짝 대고 이 지금 파스타를 이렇게 돌려서 먹죠? 돌릴 때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불행이 찾아온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돌려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이즈로 만들어서 맛을 보시도록 하고, 뜨거우니까 입 조심해 가면서 맛있게 드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요리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